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했었어요. 강전하 변호사님. 단일화는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하면 이제 이준석 후보의 사실 트레이드마크인데 내란 세력에 투항할 것이다. 당권 선고 비용 대납 조건일 것 같은데 또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이 시점을 제가 좀 더 봐야 됩니다만 단일화는 거의 끝나가는데 왜 양두구육 시즌2라고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부터 이준석 후보는 결국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당에서조차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단일화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단독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준석과 김문석이 합쳤을 때 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메시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후보를 더 청개구리 심보를 자극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메시지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메시지를 내기 전에 본인의 가족사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보셨죠? 지금 나온 속보요.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19.58%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19.58%. 오늘 12시간 딱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가 끝났고 지금 저녁 6시 36분이니까 20%의 코앞에 19.58%.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는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었고 전라남도 34.96% 가장 높고요. 대구가 14.42%로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사전투표 40%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19대 대선 때가 아마 20%대였고요. 지난 대선 때가 36%.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어떤 포션 중에서 보면 지난 대선 때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47% 정도가 사전투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전체 투표 중에서 전부 다 한 50%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사전투표가 이게 이제 지금 활성화돼 버리면 물론 투표율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와 본투표하는 분들과의 좀 갭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그런 정보에 대한 어떤 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사이에 논란거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이에 지금 뭔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딱 어떤 날짜를 두고서 그 날까지 어떤 벌어졌던 일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할 텐데 문제는 이렇게 날짜가 2개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단지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어떤 공정한 어떤 이 선거를 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기되는 게 이제 선거일을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것은 저는 상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그에 따르는 제도적 보완점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보면 호남이 뭐 다 상위권, 지역별 투표율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높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이 좀 낮은 듯한데 뭐 이걸 뭐 단순히 이분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치는 그렇고요. 다시 마지막 오늘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한번 볼까요? 다시 19.58%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뭐 이렇게 되면 대략적인 투표율 흐름이 지난 대선보다는 사전투표율은 높고 그러면 총합은 뭐 75% 정도 전체 투표율이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과 해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 속보까지 만나봤고요. 장희 변호사님, 아까 이제 강전하 변호사의 비판 중에 뭐였냐면 여전히 이 안심할 수 없고 그 보수층의 결집을 우려하는 메시지 아니냐. 단일화 끝났는데도 내란 세력에 투항할 것이다. 이
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좀 쐐기를 박는 메시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개혁신당이 처한 객관적인 현실 때문에 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성 정치인 뺨치는 정치하고 있죠. 청년 정치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놓인 지방선거, 개혁신당 지금 의석수 3석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후보는 지역에 전반적으로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전국구 선거에서. 아니요. 자금력과 조직력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대선 국면이 끝나면 잦아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10% 이상 지지율 이번 국면에서 받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10%를 받지 못하면 단돈 1원도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습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우산과 그 뒷 배경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한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은 내란, 개헌, 계엄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치지향적인 정치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본인이 한 말도 이제 돌리면서 사실상 그런 단일화의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 관련 얘기를 각 후보들의 목소리를 한번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고, 오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떤 화면이 있었냐면요. 티셔츠는 김문수 후보 찍히진 유니폼 입고, 말로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에 지원을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짧게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명이 끝났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매일같이 주민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지난번에 손학규 전 대표였나요? 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는데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잠시 만나봤습니다. 잠시만요.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저희가 시작 부분에 신촌의 한 사전투표장에서 외부 반출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게 무슨 밖으로 투표냐 항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선관위가 공식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기표 대기줄이 길어서 미흡함이 있었고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 대기 선거인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해명할 설명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네. 그렇다고 다시 뒤져봐도 투표용지가 저렇게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은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는. 그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기표소의 숫자가 적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본인 확인해서 선거 용지를 인쇄하는 건 더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표소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장소는 좁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줄을 또 서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조금 기다려서 기표소에 기표하고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맞으면 그 다음에 발행을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미리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무리 뭐 그걸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예. 선관위는 이런 해명을 할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일단 기표소의 숫자에 맞게 거기서 나오면 한 사람 또 발급해주고 나오면 한 사람 뭐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날부터 특정 지역에 있었던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얘기, 선관위의 해명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